5분의 투자로 10억을 벌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전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정말 재테크의 첫 단추, 바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자산가들이 처음부터 돈이 많으신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0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10억에서 100억, 1000억까지 가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 첫 단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0년 뒤, 20년 뒤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단추인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후회를 하십니다. 왜냐?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얕고 초보인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통 가격에 집중을 합니다. 지역이나 단지 이런 곳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가성비, 내가 이 정도 금액이 있으니까 요 정도면은 가성비가 좋겠구나. 그래서 항상 내 집 마련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아쉬움의 종류를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쉬움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에 집중한 나머지 단지와 지역을 잘못 고르신 경우고요. 자, 두 번째 아쉬움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역이나 단지는 정말 잘 고르셨는데 진입 타이밍을 잘못 고르신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목표가를 정합니다. 나중에 사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지 생각하시고 차후에 더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시게 됐을 경우 또 아쉬움이 남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때 샀더라면 좀 더 저렴하게 사서 큰 차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아쉬움이죠. 자, 세 번째 아쉬움입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는 두 가지 덕목을 보거든요. 첫 번째 투자성, 두 번째 거주성입니다. 하지만 투자성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직장이라던가 아이의 학교라던가 이런 곳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하셔서 지금 당장 중요한 삶의 질이 떨어져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아쉬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놀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칙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원칙, 가성비는 하방 지지일 뿐이다. 부자의 언어가 아니다. 주택을 가성비로 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역과 단지를 잘 고르셔서 내 자본 내에서 최대한의 지역을 골라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본 내 최상위 지역을 고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동대문구를 예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호재가 많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을 어디로 꼽습니까? 당연히 동대문구 하면 청량리겠죠. 청량리 역세권 일대 보시면은 전농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 평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가성비를 택한다는 말이죠. 가성비는 어딜까요? 바로 옆에 있는 회기동이던가 아니면 휘경동 아니면 면목동까지 차순위 지역, 2급지, 3급지를 고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금액이 4억 3천이다. 그러면 회기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채를 합해서 최상위 지역인 7억 3천의 평균가를 보이고 있는 청량리 동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아쉬움이 남지 않고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상위 지역을 골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모래를 집어서 땅에 뿌리면 중앙에만 모래가 쌓이죠. 결국에 주변으로 흩어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이렇듯이 청량리에 모래가 뿌려지면은 차후에 휘경동이나 면목동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지역은 청량리 동이 될 테고 2급지나 3급지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1급지의 가격 상승률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상위 지역을 골라야만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한정된 금액으로 보실 게 아니라 부채까지 합한 내 총 자산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에 대한 담보 비율로서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소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 소득을 지금 현재로 땡겨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노동이 가능한 시간은 30세부터 60세까지를 황금기라고 일컫습니다. 아파트 대출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게 되면은 만기가 30년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노동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30년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와서 30년 뒤에 아파트 가치와 바꾸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누구나 내 집 마련할 때 투자성과 거주성이 합쳐져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으려다 보면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 놓치는 경우,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광화문과 종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청량리가 뜨겁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가 청량리가 좋은 건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GTX 두 노선이 결합이 되고 전농 답심 뉴타운이 완성이 되고 랜드마크 이 롯데캐슬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긴 천지개벽하겠죠. 뿐만 아니라 상단에 있는 청량리 6, 7, 8 구역도 개발이 되고 앞에 동대문 청과까지 개발이 되게 된다면 신흥 주거 벨트 라인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농 답심 뉴타운이 좋다고 하고 이쪽 주변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크래시티가 됩니다. 크래시티를 가장 먼저 보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당연히 이 주변에 지금 현재로서 대장 아파트이니까. 또 롯데캐슬 로블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또 신축이다 보니 조금 더 가격이 높죠. 이러다 보니 청량리에 속하면서 역세권과 가깝고 그리고 가격이 또 저렴한 작은 단지를 고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존농신성 미소지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385세대이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넘쳐나긴 하지만 주변에 생활 인프라나 학군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작고 이 거주벨트 라인이 존농답심 뉴타운과는 끊어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신성 미소지움이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농답심 뉴타운의 차선지로 이 중앙에 보면 전농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우측에 입주한 지 거의 20년 차 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고르게 되면은 이미 입주 20년 차죠. 거주하기에 굉장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고르면 가격을 만족하면서 향후의 투자성까지 보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차후의 긴 호흡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 선도단지에 비해서 적게 오르고 내가 직장에 가는 거리마저도 멀어지다 보니까 거주 편의성 또한 잡았다고 보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을 두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차후에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집 마련은 평생을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결정을 하셔야 차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내 집 마련할 때 후회하지 않는 원칙.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이다. 고민을 하지 마라입니다. 자, 집을 처음 살 때 대다수의 분들이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집을 사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면 작년의 가격 그리고 5년 전의 가격까지 다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본인이 매수 목표가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매수 우위 시장에서는 먹힐 수 있는 방법이지만 보통 부동산 시장은 매도 우위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못 사면 내일도 사기 힘들어지는 내 소득을 조금 더 모아야 되는 구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는다고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매주 하락한다고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크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 경험은 두 차례입니다. 바로 IMF와 금융위기입니다. 자, 금융위기 당시 살펴볼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집을 사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집값이 하락 횡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바보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하하하 웃고 있습니다. 길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죠. 하지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매년 5% 이상씩 평균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는 것보다 내년은 무조건 비싸게 산다는 말이 되겠죠. 이래도 내 집 마련 뒤로 미루실 겁니까? 단언컨대 오늘이 가장 싼 가격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가 되는 첫 단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이 원칙 기억해 두셨다가 성공적인 내 집 마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